오늘 그 평일에 요즘 저희들이 총선 지나서 정중동에 조용한 고민들을 하는 시기에 오늘 6월 25일 날 이날은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날입니다. 74년 전에 우리가 남침을 받고 그때의 주변의 정세나 현재 대한민국의 정세가 거의 비슷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미 동맹 관련해서 아마 그 영화를 제작하신 분이 계신데 심하보 목사님이라고 이 자유우파의 순수 자유우파 애국운동을 완전히 폄하시켜버린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했는 정광훈 목사님하고 반대쪽에 서셔서 많이 싸우시던 분이신데 우리 심화보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이번에 한미 동맹 관련된 영화를 제작하셔서 오늘 그 영화 감독, 작가시고 영화 감독이신 김영채 감독님 잠깐 모시고 좀 영화 소개도 듣고 말씀도 좀 들었으면 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채가 아니고 김채영입니다. 네, 저는 우리 공화당 당원이 아닙니다. 저는 일반 개인 시민에 불과한데요. 2016년 11월 말에 우리가 우리 헌정에 헌정이 뒤엎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토요일마다 나와서 저도 태극기를 흔들었습니다. 강화문에 나왔고 강화문에 나와서 수많은 연사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띄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 공화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때 공화당은 대한애국당이었죠. 그 당시에는. 태극기를 흔들면서 조원진 대표님이 그때 현역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저분이 그 당시에 새누리당 현역 의원이었는데 저분이 왜 탈당을 해서 저렇게 아스팔트에 나와서 저렇게 태극기를 흔들고 계실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옆에 계시는 이분이 탈당을 안 하고 그대로 가만히 계셨다면은 아니 대구 그 좋은 그 말뚝만 박아도 당선되는 그 대구 지역에 몇 번이나 주구장창 국회의원을 했을 거고 국회의장 및 국무총리까지도 했고 지금쯤 대통령까지도 됐을 줄 몰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스팔트에 이렇게 나와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진실과 정의에 눈을 감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당인 치고 진실과 정의에 눈을 부릅뜨고 외치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당인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공화당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행사 시작하기 전에 이제야 어찌 우리 이날을 6.25 전쟁을 노래를 들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 이 노래는 제가 어릴 때는 수시로 듣는 노래였지만 언젠가부턴가는 들을 수가 없는 귀한 노래가 되었어요. 방송에서 다 사라진 노래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올려 나오더라고요. 우리 공화당 행사가 아니면 이 노래 언제 듣겠습니까? 그래서 역시 우리 공화당이구나. 애국 우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가장 희생적이고 진실과 정의에 눈을 감지 않는 분들이구나. 심화보 목사님께서는 아주 외국 목사 기독교 중에서도 굉장히 존경을 받고 초청을 받으시는 외국 목사님이세요. 수년에 걸쳐서 그 외국 활동을 하시다가 이번에 영화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한미 동맹에 관련된 영화입니다. 물론 한국 전쟁을 통해서 한미 동맹이 탄생이 되었죠. 수년에 걸쳐 만들면서 제가 실무적인 작업을 다 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날 은평제일교회 비전센터에서 자체 영화관, 아주 큰 CGV 같은 영화관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2시에 시사회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보아야 하실 분들은 이렇게
한국 전쟁과 그리고 순국 선열을 기리고 한국 동맹의 가치를 아시는 우리 공화당 당원들부터 먼저 초청을 해서 보여드린 게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외국 활동 국민을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기를 바라고, 저는 제가 받은 달란트가 자익들하고 문화전쟁하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당 활동 그리고 아스팔트 활동 하시지만 저는 지하에 숨어서 문화전쟁을 자익들과 영화와 글로서 계속 전투를 해나갈 겁니다.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제가 우리 토요일날 오전에 대구 가는 일정을 잡았다가 취소했어요.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은평제일교회 심화보 목사님 교회입니다. 은평제일교회가 애국교회죠. 존경받는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공화당하고 애국의 교회를 같이 하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아무튼 제가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300석인데 서서 보면 한 500명까지 앉을 수 있을 거예요. 다들 그날 오후 2시에 은평제일교회에 오셔서 한미동맹 관련 영화를 시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무료인가요? 제가 미국을 가서 워싱턴의 백악관 출입기자 분들을 한 25분 모시고 2시간 동안 컨퍼런스를 했어요.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들을 그때 5년 전에 충분히 설명을 다 제가 물론 그때 이제 트럼프 지금은 이 대한민국의 이 안보 문제가 대단히 민감하고 대한민국의 속 사정으로 들어가 보면은 보이지 않는 손, 소위 우리가 말하는 공산사회주의자들에 의한,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김일성 사상을 따르는 그러한 붉은 세력이 대한민국의 일부분을 지배를 하고 있다. 그것이 문재인 정권을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충분하게 백악관 출입 기자들한테 설명을 하고요. 또 하나는 한반도 정보 최고 수장들을 만나서 2시간 동안 정보 수장들하고 비밀리에 제가 회의를 했어요. 그때 충분하게 앞으로 대한민국이 벌어질 일들을 충분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핵심은 뭐냐? 문재인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지만은 그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이 불법 거짓 탄핵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그들의 깊은 머릿속에 있는 사상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건국정신이 자유정신이 아니라 자유민주정신이 아니라 자유민주에 반하는 사회주의 연방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결국 사회주의 연방주의에 바탕을 둔다는 것은 편가르기를 하면은 대한민국은 미국의 편이 아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결국은 그러한 사항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방송에 YTN에 나가서 혹은 JTBC 나가서 했던 얘기가 그거잖아요. 국민이 다 옳은 것은 아니다. 다수결도 다 옳은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국민이 다 옳지 않은 결정을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제도하에 우리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국민이 썩어빠진 사주들만 바라보고 있는 이 보수 거대 언론들, 또 이념으로 갈라서서 오른쪽과 왼쪽, 선과 악의 경계가 아니라 나는 좌파고 나는 우파냐, 여기에 따라서 갈라치게 되어 있는 언론 환경에 의해서는 국민들은
반반으로 갈라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념에 잘못 매몰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현 상황이 또 무능하고 반자유민주주의 체제적인 반도덕적인 반인권적인 좌파 정치인뿐만 아니라 좌파 정치인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 또 이 비겁하고 용기 없고 무능한 오른쪽에 자기 이기주의적인 희생이 없는 우파 정치인들 이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이미 실곡의 나날로 떨어진 거다. 지금 현재 2024년의 대한민국은 6.25를 잊은 지가 오래됩니다.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 군사동맹을 한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자동으로 군사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도 좌파, 소위 민주당, 정의당, 통진당 아류들 한마디도 반대 규탄 성명 안 합니다. 그건 뭐냐? 이미 그들은 대한민국에 살지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벗어난 그러한 벗어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념을 가진 자들이다. 푸틴과 김정은이 평양에서 손을 들고 군사동맹 부활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러시아를 보고 가만히 있지 않겠다. 선 넘지 마라. 이미 선을 넘었어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이재명 아류,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의 개딸들, 이재명을 아버지 수령으로 모시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들 잘못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푸틴이 김정은하고 군사동맹을 맺었는데도 대한민국의 윤석열 정부는 입 닥치고 있어라. 너 때문에 전쟁이 가까워졌다. 이 말도 안 되는 회계망치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이다. 능력 없어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어릴 때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이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때문에 이렇게 마음 아파해서 되겠나 말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푸틴하고 김정은이가 손을 잡고 군사동맹 복원을 시켰는데 가만히 있으라 하는 놈들은 더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거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국가 운영의 문제인데 지금 푸틴하고 김정은의 문제는 군사동맹의 복원은 죽느냐 사느냐 live and die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아닙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우리 국민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도 너는 김건희 여사 특검 안 받으니까 최상병 특검 안 받으니까 당신은 입 닥치고 있어라. 이 나라가 자든 우든 정신들이 나간 사람이에요. 정신들이 나갔다니까. 25년 동안 형님 하던데 아이고 우리 형님 윤석열 형님이 최고라고 25년 따르다가 3개월 비대위원장한테 딱 돌아서 가지고 하는 말이 수평적 당정관계를 하겠다. 수평적 당정관계는 뭡니까? 대한민국의 여당의 대통령이 2명이라는 거 아니야. 정부에는 윤석열이가 있고 정당에는 한동훈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동훈이가 짓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재명의 민주당이 민주를 발로 차고 자유를 발로 차고 현대사에서 볼 수 없는 수령적 이재명 당을 만든 소위 말하는 조선노동당 이재명 공산당을 민주당이 만든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제일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3개월 전만 해도 형소리 명립하던 사람이 3개월 지나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제 윤석열이 니는 니고 나는 내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신자는 끝까지 처단하고 배신자는 끝까지 대한민국의 발을 못 붙이게 하도록 진실과 정의의 투쟁 싸워야 되는 박근혜 대통령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는 바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오늘도 배신해도 상관이 없고 내일도 배신해도 상관이 없고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배신해도 상관이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보수우파들은 배신의 악순환 속에서 나라가 나가는 줄도 모르고 저거 권력 싸움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공화당이 대한애국당이 왜 2017년 3월 10일 날 돌아가신 5분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250일 동안 광화문에서 투쟁을 했는가? 이미 우리는 이 진실 정의의 투쟁이 무너지면은 대한민국은 법치도 진실도 정의가 없는 나라가 되어버린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편지 쓸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 각하의 따님답게 절대 굴종하지 말고 끝까지 버티시라고 7년 동안을 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저 노은진이가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들의 영화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나라가 진실이 거짓으로 뒤바뀌고 정의가 불의로 뒤바뀌고 선과 악이 뒤바뀌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7년간 목숨 걸고 싸웠고 가치가 없는 나라, 정체성이 없는 나라, 선과 악이 사라진 나라,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의 세력이 권력을 가지는 나라, 거짓이 진실인 양 떠드는 나라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나라가 아니라 대한민국이지만 대한민국다운 나라가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옳았어요. 우리는 이미 제2의 한동훈, 제3의 한동훈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한 겁니다. 이준석 같은 놈들, 유승민 같은 놈들, 김무성 같은 놈들이 보수우파에서는 배신과 배신을 거듭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좌파들한테 굴종하면서 진실을 외면해버리는 나라가 올 거라고 우리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싸웠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가야 될 길,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 진짜 애국 세력들이 가야 될 길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의 나라, 저 언론 기득권들이 아니라 입법 권력을 가진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지지 않은 그러한 분들의 편에서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들의 목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우리 아들, 딸과 손주들한테 물려줘야 된다는 역사적인 책무를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투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앞을 가립니까? 힘들어도 용기를 내세요.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하지 지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지 불의가 살아있는 우리가 거짓을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는 나라에 살 수 없다는 그런 확고부도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에게 할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있게 하십시오. 정중동 8월 말까지 하자 그랬는데 그냥 정중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길이 옳았고 우리의 길이 정말 옳았는가, 우리가 왜 투쟁을 했는가, 우리의 투쟁 과정에서 무엇을 얻었는가, 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길을 갑시다.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 기독권의 나라가 아니라
가지지 못하지만은 열심히 살면은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데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서 우리 힘으로 정권 쟁취를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의 길이 험할지라도 이렇게 흔들림 없이 동지들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갈 길을 정해 놓았다. 단 한 가지, 동지들께서 더 많이 힘들어할까봐 그것이 마음 아픈 거예요. 동지들께서 또 어디 또 아픈 데는 없는가? 그것이 마음 아픈 거예요. 다른 거 좋은 일 여러분 하나 또 두려운 거 없어요. 윤석열, 한동훈이, 이재명이 그런 것들 두렵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킨 우리의 선배님들,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도 자유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었던 우리의 선배 용들을 생각하면은 한 발 한 발도 그냥 쉽게 움직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갈 길을 갑시다. 정의의 길을 갑시다. 진실의 길을 갑시다. 애국의 길을 갑시다. 사진자의 나라가 아니라 사진이 못한 사람들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길을 함께 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평일인데도 서평환 장군은 요즘 매일 병원 다니셔서 참석 못하셔서 아침에 통화했어요. 우리 상임 고문님 오늘 말씀 잘 해주셔서 김덕기 상임 고문님 좀 건강하시라고 장관님하고 김덕기 상임 고문님이 87 김덕기 상임 고문님보다 나이 작은 분들은 아직 청년이다. 앞으로 김덕기 상임 고문님보다 나이 작은 분들 아이고 아프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오늘 우리 김재국 최고위원도 교통사고 때문에 되게 후유증이 있었는데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인사 한마디 하세요. 역사가 지나더라도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탄핵을 주동했던 이 사회가 이 대한민국 이렇게까지 가치의 혼돈을 가져오고 나라가 망하게 만들 상상도 못했을 거야 김무성은. 근데 저는 알았어요. 이게 한 번 무너진 보수 정권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본인의 잘못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제2의 배신자들 제3의 배신자들이 계속 나올 거다. 그거와는 별개로 탄핵 재판관들 절대로 역사의 심판을 받는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우리 공화당이 육력깡패에서 일방적으로 매를 두들겨 맞은 사건을 우리 공화당에다가 뒤집어 쓰인 검찰이나 재판부도 분명히 경고합니다. 당신들 분명히 심판받는 날이 올 거다. 이미 박원순 시장은 여기에 안 계시니까 그냥 뭐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오세훈 좌파보다도 더 못난 오세훈 용서할 수가 없어요. 지금 오른쪽에 지도자가 없다 하니까 어제까지 성렬이 형님, 건희 누님, 건희 형수님 가던 사람이 배신해가지고 수평적 당정관계를 하겠다. 그것을 역으로 얘기하면은 당의 대통령은 내고 니는 그냥 내각 대통령을 헤쳐먹으라 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우리 공화당이 정신을 똑바로 차릴 시기가 또 올 것 같아요.
뭐 허준수 쌤도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역전의 용사가 돌아왔으니까 전투 준비가 서서히 이 운동화끈을 구두끈을 꽉 잡아매일 날이 멀지 않았다. 그동안에 여러분들 좋은 음식, 좋은 일, 또 주변 분들하고 좋은 만남 많이 하시면서 힘을 저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이렇게 마치면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 동상 바로 옆에 우리가 텐트 쳤던 자리예요. 거기를 흔적 지우듯이 많이 변형을 시켜놨지만은 저는 알아요, 그 자리를. 그래서 우리가 거기 가서 집회는 여기서 마칩니다. 거기 가서 기념 촬영 한번 하고 그렇게 오늘 마무리를 할 텐데 토요일날 이번 29일날 오후 2시니까 1시 반쯤에 은평제일교회에 오세요. 은평제일교회에 와서 공지 올려주세요. 토요일 공가에 올리고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그날 자리가 없어도 되니까 다들 오셔서 저 한미동맹이라는 시사에 참석을 하기 바라고요. 7월 3일 날은 오후 2시에 지난번에 박정희 대통령 각하에 대한 영화 거기도 시사회를 갈 생각입니다. 우선 29일 날 오후 2시에 1시 반까지 은평제일교회에 다들 오시기 바랍니다. 한 1000명은 오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집회 아닌 집회 오늘 모여가지고 기자 회견 한번 하니까 집회 또 해야 되겠는데. 자, 다들 일어나시고 단가를 부르고 뭐 현수막 이런 거는 가져가면 안 되니까 제가 앞장설 테니까 쭉들 따라오세요.